여러분들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욕을 먹는 이유 아십니까? 오늘 방송의 썸네일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이유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천국,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아메리카노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스타벅스의 점유율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커피 브랜드는 역시 스타벅스입니다.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2위가 투썸플레이스인데 이 투썸플레이스가 5,6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예전부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난다, 죽었던 상권도 살아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실제 적용이 됐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부산에 가면 서면이란 큰 번화가가 있습니다. 이 서면에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이 됐었는데 상가 분양이 안 돼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당시에 현장을 취재했었는데 그러다가 대형 스타벅스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거짓말처럼 전체 상가가 분양이 완료됐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 시행사 측이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려 5년간 렌트 프리, 5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유치를 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제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죠. 결국 스타벅스는 5년간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 이곳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말씀드려볼까요? 2015년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스타벅스 관계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 감독 A씨,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중국 프로리그, 축구 프로리그에 진출해서 감독도 역임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타벅스 점포개발팀이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세종시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스타벅스가 입점할 만한 위치를 이렇게 찍어달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스타벅스 측에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건물이 들어설 만한 위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감독 부인은 이곳에 건물을 신축을 했죠. 했는데 조건이 스타벅스가 이곳에서 3년간 렌트 프리로 영업할 조건을 또 내건 것이었죠. 이상은 제가 당시에 직접 취재를 하고 확인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추정컨대 이 같은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결국 이 말은 스타벅스에 빠진 시민들 덕택에 스타벅스는 그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점포를 늘려가는 이런 특혜를 누렸던 것이죠.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곳은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원래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할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대5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마트가 올해 초 미국 본사가 가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가운데 17.5%를 인수하면서 현재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인이 된 셈입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지난해 2조 3,85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무려 2,3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10%에 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매출 1%에서 3% 정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지난해 이마트 영업이익은 2,659억 원이었는데요. 스타벅스와 영업이익 수준이 비슷하죠. 그런데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조만간 이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타벅스가 신세계 그룹의 최고 알짜배기 회사라는 것이죠.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이 정용진 부회장은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멸공 SNS로 큰 논란을 빚었죠. 온라인에는 당시에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막 들끓었지만 정 부회장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불매하는 사람들보다 스타벅스를 사 마시는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최근 여러 가지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며 도입한 종이 빨대에서 휘발성 화학물질 냄새가 풍긴다는 민원이 제기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전량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야채와 소스 등 내용물이 형편없이 부실한 치킨 클럽 샌드위치가 출시됐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소비자들로부터 문매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스타벅스가 고객을 위해 여름 기획 증정 상품으로 내놓은 썸머 캐리백에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스타벅스가 고용을 잘한다고 하는데 고용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스타벅스 점포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과는 달리 100%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며 점포 직원 대다수는 정규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한 18,000여 명의 정규직 가운데 약 80%가량은 단기 시간제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5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눠진 시간제 근무 직원들은 모두 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을 제외한 다른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시간만 짧은 고용 형태이죠. 즉 정규직으로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지급받는 셈입니다. 아마 빛 좋은 개살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법합니다.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스타벅스 코리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만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아웃사이트였습니다.